예,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계 방법 특징 얘기하고 있었죠, 그죠?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만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허용력 설계, 그죠? 자, 허용력 설계는 우리가 탄성 설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, 그죠? 그래서 선형 해석을 합니다. 이렇게 얘기했었죠, 그죠? 근데 강도 설계, 네. 그 다음 실하중을 고려한다. 이렇게 얘기했었죠. 그죠? 강도 설계는 뭐냐면은 얘는 파괴에 중점을 둔 설계, 파괴. 박살 날 때의 강도를 가지고 얘기하겠다고 얘기해요. 네. 근데, 이런 교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중이 이렇게 제하가 되겠죠. 그죠? 제하되는데 이 구조물이 생애 주기 기간 동안에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. 받기 굉장히 어려운, 어려운, 말도 안 되게 큰 하중을 제한시켜 줍니다. 예를 들어서 1.2D 플러스 1.6L.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. 고정하중에는 20%, 활하중에는 60%를 올려버리는 거죠. 그럼 이 하중 자체가 굉장히 과분한 하중이죠. 말도 안 되게 큰 하중이에요. 고정하중이 20%는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, 그게? 말이 안 되죠, 그죠? 그다음 활하중도 60%는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. 근데 그게 두 개 다 합쳐졌어. 더욱 말이 안 되죠, 그죠?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큰 하중을 제하시켜 주는 거예요. 아주 큰 하중이 제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파괴가 안 되도록 설계하자고 얘기해요. 그래서 이 구조물의 파괴 시강도, 이런 이론적인 파괴 강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칭 강도라고 얘기합니다. 공칭 강도. 아유, 마음이 급하다. 공칭 강도라고 얘기해요. 이론적인 파괴시 강도, 공칭 강도라고 얘기합니다. 됐죠? 그래서 실제 이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하중, 이것을 우리가 극한 하중 MU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게 큰 하중이죠, 그죠? 이걸 우리가 개수 하중이라고 해요. 개수 하중. 요런 것들이 하중이 증가되었다는 얘기죠. 이 개수 하중하고 이 공칭 강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공칭 강도.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큰 하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파괴가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개수 하중이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. 근데 공칭 강도가 101이야. 101. 그럼 이론적으로는 안전하다, 그지? 이론적으로는 안전한데 여러분 이제 불안해서 이제 잠이 안 오겠죠, 그죠? 그래서 여기다가 강도 감속에서 파이를 곱해주는 겁니다. 파이를 곱해줘서 보통 이제 쉼에 대해서 강도 감속에서는 우리가 0.85를 씁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얘가 100 이상이 나오려면은 적어도 한 120 정도 나와야 되겠죠, 그죠? 그러면은 100 이상쯤 되겠죠, 그죠? 좀 되겠죠, 좀.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려니 합시다.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되도록 설계하는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 강도 설계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파괴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재료는 탄성 범위를 넘어서겠죠, 그죠? 파괴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얘는 소성 설계입니다. 소성 설계 되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선형으로 고려할 수는 없죠, 그죠? 그래서 비선형을 다 고려해줘야 됩니다. 파괴시까지 봐야 되니까.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얘는 파괴시의 강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, 그러니까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이렇게 재료를 나누질 않아요. 대신에 하중은 고려합니다. 하중의 종류. 자, 무슨 얘기냐면, 자, 봅시다. 고정 하중에는 20%, 활 하중에는 60%를 올려버리죠. 고정 하중의 변동 확률은 20% 정도까지 확인하고 있고, 활 하중은 변동 확률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, 고정 하중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량의 바닥판을 예를 들어서 50cm를 치기로 했어요. 근데 사람이 치다 보니까 51cm 칠 수는 있겠죠.
52cm는 칠 수 있겠지. 그런데 50cm 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80cm 친다. 이건 말이 안 돼. 에이, 그건 아니지, 그지? 50cm 치기로 했는데 조금 더 칠 수는 있을 거야, 그지? 그래서 고정하 중에 변동 확률은 좀 작을 것 같아요.